자, 천천히. 자, 이제 6번 어려운. 자, 먼저 페이지 몇 페이지냐? 70페이지냐? 70페이지 표 A대 6번. 자, 먼저 보자. 자, 이런 거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이때 이런 x는 여기에서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런 거 문제 볼 때 먼저 이런 문제 볼 때 두 실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실근 그럼 떠오르는 게 근각계수라는 게 떠올라 안 떠올라? 근각계수라는 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거를 떠올리면 좋아. 근데 무조건 떠오르면 안 돼. 자, 중학교 수준, 중학교 3학년 수준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뭐가 다르냐?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슨 범위에서 논하지? 고등학교 때는 무슨 범위에서 논하지? 복소수, 컴플레인트 뭐 복소수 J. 그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실근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계수, 이 근과 계수, 이 계수를 잘 안 해. 그는 이야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K 라고 쓰는 게 틀렸냐? 맞았어. 맞았는데 이게 이 단원에서 맞은 거지 여기서 이 K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아볼라? 몰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K가 허수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두근의 실근이 되고 어떻게 허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답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면 이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릴까? K가 뭐란 말이 없어? 실수라는 말이 없다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근데 이게 어디 단원이야 지금? 단원이 어디야? 대수 단원이야. 알겠냐? 야, 안 그래. 그리고 이 파트가 어디에 있어 지금? 수열. 알겠어? 수열은 어느 단원이야? 실수, 계수, 실수열에서만 논해. 그러니 우리는 의심 없이 이렇게 쓰거든? 이게 만약에 공통수학 원에 나왔다면 이렇게 쓰면 뒤져. 틀린다면 틀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본에 충실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뒤에 이제 쓰면 되잖아? 이건 누구나 쓰거든? 그래서 이 문제, 이건 답은 맞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면 엄밀하게 이 K가 실수이냐라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볼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볼 때와 지금 이 단원이 뭐야?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지? 어느 단원이냐? 대수. 수열 파트야. 수열은 어떤 범위야?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래? 전제 조건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전제 조건. 그래서 가정,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뭐뭐이며 뭐뭐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조건이 이 범위가 실수열에서만 논해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K라고 쓸 수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고민하고 풀으라 이 말이요.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 딱 그러면 항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고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등비 중항. 이걸 떠올려라 이 말이야. 떠올렸어? 이게 떠올라야 이 문제를 쉽게 풀고 안 떠올리면 그럼 이렇게 했겠지. 안 떠오르는 사람 뭐라 한다? 초항 뭐 어떤 숫자 여기다 A 곱하기 R 어떤 수 A 곱하기 R에 적고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등비 중항을 떠올리는 사람은 뭘 떠올라? 이놈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뭐와 같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알파 베타. 이걸 떠올린 사람은 등비 중항을 떠올린 사람은 등비 중항을 떠올린 사람은 등비 중항이 뭔지 모르면 이게 문제 풀 때 힘들어. 그러면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다 R 곱하지 이제 이런 생각. R 곱하지 여기다가 R 곱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뭔가 생각한 사람은 3,000%로 갈 거잖아요. 나처럼 써놓고 보니까 이거 얼마야? 9. 이걸 계산한 놈이 어디 있어? 알파의 제곱. 그럼 알파는 뭐하고 뭐예요? 근데 알파 뿔마 뭐가 돼? 3 이렇게 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파가 3일 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3 마이너스 3. 알파가 3일 때 베타는 얼마?
0. 그럼 돼, 안 돼? 어디에 모순이 있어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지. 이 문장까지 모순이 없어. 틀린 답은 아니야. 하지만 요 마지막에 요게 0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면 얼마야? 베타는? 그렇지. 이거 틀린 놈은 뒤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생각해. 네가 이 중에 이 문제를 못 푸는 애는 없다고 생각을 해. 다만 푸는 과정 중에 기본에 충실한 말은 항상 기본에 너희들이 등차 수열 기본, 등비 수열 기본 다 알아야 돼. 그 기본을 뭘 만드는데 등차 수열인데 항이 연속된 세 항이 나와. 그럼 등차 중항을 떠올려라. 등비 수열의 세 개 항이야. 그럼 뭘 떠올려라? 등비 중항을 떠올려라. 등비 중항이 뭔 말이야? 가운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것이다. 이 보는 사람 없지? 네. 답은 금방 갈 거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됐냐? 네. 그럼 밑에 유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 네. 시작. 시간은 3분 준다. 그 시작 보이죠 이거? 별로 흰색으로 써도 괜찮냐? 예. 자꾸 나왔냐? 얼마 나와? 125가 아니지 25제 25. 미안하다. 뿔마 25인데 결론은 양수라겠으니까 25가 되겠지? 양수 K. 어때? 앞에서 이용했던 걸 풀면 충분히 답을 나올 수 있겠죠? 넘어갈까요? 답은 그래서 유제는 유제유법 양수 25. 자, 그 다음 치워내겠지. 자, 문제 보자. 문제가 밑에 위에가 그렇게 살짝 깨려버려. 자, 그림. 뭐 답은 밑에 그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그러면 BC도 얼마라는 거예요, 지그대. 그럼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 삼각형 ED, 요 작은 정삼각형은 R이고 4. 여기에 주어졌을 때 겹친 부분이 딱 나왔는데 다행스러운 건 CE하고 GEG하고 GH가 같고 그랬을 때 요 DH로부터 DG에 있는 점을 잡는다. 그렇게 큰 문제 없고 문제는 각각 여기 있네. GEC 그럼 한 변의 길이 A로 잡아. 그러면 여기도 A 이제 한 변. 왜? 삼각형의 넓이를 무슨 수열로 잡는다? 등비 수열로 잡았다.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공기.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걸 모르는 사람 없지? 한 변의 길이가 A형 삼각형. 그 다음 AGH는 누가 봐도 이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4에서 A 뺐으니까 두 변과 낀각. 낀각이 얼마 돼요? 60도니까 이 삼각형은 2분의 1 뭐요? 4 마이너스 A 그다음 A 그 다음 두 변과 낀각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4. 그럼 답은 요걸 2분의 루트 3을 쓰지 말고 나중에 없어지니까 4분의 루트 4. 근데 이거에 뭘 곱하면 R을 곱하면 이놈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그래서 A제곱에 R을 곱하면 요놈.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D, E, F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4분의 루트 3 뭐가 된다? R의 제곱. 그런데 공비가 또 얼마나 했냐면 여기서 어디 갔어?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다 뭘 곱하면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놈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우주 비례식이니까 K 4분의 루트 3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첫 번째 A 제곱 R은 A 뭐가 돼? 4 마이너스 A. 여기서 A 하나 없어져서 AR은 이제 됐고, 두 번째 뭐 A 먼저 씁시다. A 4 마이너스 A의 R은 R의 제곱. R의 제곱 없어져 사라져? 사라지지? 그래서 A 4 마이너스 A의 R은 뭐가 같냐? 요거 A 하면 쓰니까 A 제곱 4 마이너스 A. 뭐시오? 없네. A가 0이거나 1이지. 근데 0은 돼 안 돼? A는 뭐밖에 없어? 2. 등동대 강제식 1번과 2번으로부터 필요식. 여기 알고 빨리 쓰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총 삼각형의 넓이를 4분의 루트 3A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차분하게 요 넓이 반답의 것이 R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으니 R을 적용해주면 될 것이고. 충분히 이해됐나?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겠네요. 자, 시간은 3분 줄까요? 4분 줄까요? 4분 한번 줄게. 지우되지? 끝났냐? 남은 사람? 무시. 아니 딱 보자마자 이 원의 중심 아니야? 그럼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야? ACB가 직각 삼각형 아니야? 아니 지름을 지나잖아. 그럼 지름에 의해서 원주상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직각 삼각형을 떠올려야 되잖아. 그럼 피타고라스가 정리해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면 AC를 20A 한 변의 길이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등비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OC는 OC 다음에 BC는 그러면 AR의 제곱. 그런데 반지름 아니야? OC는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얼마? 2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A의 제곱 AR의 제곱의 제곱은 2AR의 제곱. 그러면 공통으로 A제곱 다 약분이 되지. 그래서 1 더하기 R의 4제곱은 4R의 제곱. 그래서 R의 4제곱 마이너스 4R의 제곱 플러스 1은 0. 그 R의 제곱은 큰 아니야. 짝수제. 그러니까 2 뿔마 루트 뭐가 되냐? 4에서 2의 제곱. 4에서 1 빼니까 3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 했어? 이걸 R을 구해야 되는데 분명히 보니까 딱 보니까 AC는 A도 되고 BC는 AR의 제곱이야. 그래서 뭐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R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 자 음수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 지금 있다 이 공비가 뭐가 돼? AC가
가장 작고 50이니까 R이 여기 길이가 얼마냐? 여 길이가 등비 수열 이룬다겠으니까 2-5 2 루트 3 없네. 그럼 2 플러스 루트 3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2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은 R은 공비가 1보다 커져.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R은 1보다 여기 있어. R은 1보다 크다. 왜 길이가 커지고 있어. R이 1보다 작으면 공비가 작아지고 있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무엇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2 루트 3 버리겠네. 그래서 2 루트 3을 버리고 2 플러스 루트 3으로 간다. 어때? 푼 사람 손 들어볼까 한번? 무셔. 자, 내가 봐봐. 그럼 봐봐. 태호, 어디서 스톱이 됐던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 스톱이 됐던 부분? 그냥 A, R 같은 거가 공기를 안 잡았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등비 주각을 떠올린 사람이 세 개 연속이고 등비군데 이게 표현을 결정해줘야 그러면 이 한 변을 내가 x로 잡든 뭐 길이를 잡든 뭘로 잡아든 문자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문자식으로. 이거는 기호잖아. 그러니까 문자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변을 a 또는 x, 뭐 x로 잡든 a로 잡든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나머지는 그냥 공비를 r로 하는 수열 이렇게 잡으면 훨씬 편하지 않아? 문자에서 나은이 구했어? 어디서 안 나와? 이 반지름을 그러면 이거 반지름에서 이거 직각을 떠올린 사람 손 이거 보게? 직각을 떠올렸어. 그럼 직각 떠올렸으면 이 길이는 지름인데 지름은 반지름이 가운데 있는 선이니까 되게 어렵지. 그래서 결국 이걸 표현으로 바꿔줘야 문자식으로 바꿔줘야 문제가 쉽게 접근하겠구나. 문자식으로 이걸 바꿔야 되겠지. 준서 문자식으로 바꿨어? 어디까지 갔어 준서 너는? 저 4차 방정식. 여기까지? 저기 R 제곱 마이너스 R 이런 거를 뭐라고 읽어? 복 2차식을 읽지? R의 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나중에 이런 복 2차식이 자주 나오니까 R의 제곱을 근으로 딱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좋았어. 그래도 나오겠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충분히 이해됐지? 그 다음 반론을 봅시다. 등비 수열을 합간을 적용했으면 오늘은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명이 안 보이는데? 누가 안 보일까? 아는 사람 손. 둘러서 나. 한 명 안 보여. 11명인데. 지민이가 이 수업 듣지 않나? 10명 맞습니다. 지민이가 이 수업 안 듣나요? 네, 여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11명이 있는데 10명이지.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순서가 왔기 때문에 11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지우에 뻔히 쳐다봐. 11명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11명을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자. 우리는 합이라는 것을 수학에서 부분합이라고 읽어. 부분합. 합이라는 말은 어떤 수열을 나열할 때 A1, A2, A3, AN-1 그 다음 AN. 그럴 때 우리가 수열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N으로 끝내면 안 돼. 머리는 그 다음 것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N 플러스 1, 1의 뒤에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수열은 있다. N으로 끊으면 안 돼. 그랬을 때 A1부터 AN까지 합을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합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등차 수열이니까 합이 있고 등비 수열만 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은 1부터 N까지 A1부터 AN까지를 다 부분합이라고 해요. 이 부분합이 특별하게 어떤 규칙을 붙일 때 거기다 수열을 붙이는 거야. 의미를. 자, 그러면 우리는 1부터 N까지 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SN이라 하잖아요. A1, A2, AN 나올 때마다 쓰는 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 수식으로 또 바꿔보자. 그게 다음 장에 나와.
한번 바꿔볼까? 1부터 n까지 나올 때마다 다 쓸래? 그럼 불편하지? 안 불편해? 나 안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할까? 1부터 n까지는 한 방에 쓰고 싶지? 어떻게 해? 아는 사람 한번 말해볼까? 몰라? 나쁘셨더니 모른다고? 시그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지금 쓸 이유가 하겠지. 시그마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대답을 안 하면 지랄이야. 그럼 어떻게 써 시그마? 그 다음에 그냥 써. A, K를 쓰면 K가 1부터는 시점, 위에 분자는 총점.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시그마 용법이라 해서 시그마 기호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일일이 나열을 할래? 이런 규칙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 단 지금은 이것들이 무슨 수열이었다? 등비 수열이니 바꿔보자 말이야. 자, A1을 뭘로 바꿔? 그냥 A1이니까 초항대로 쓸 수 있겠지. A2는 뭘로 바꿔? A1R. A2는 3는 이렇게 되겠지. A1R에 N-1 여기에 SN 부분합.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여기까지 썼네요. N까지 합. 나중에 여러 가지에서 이거는 뭐 다른 방법도 여기 뭐요? 공비 R을 곱한다라고 돼 있네. R을 곱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을. 근데 이 규칙이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항이 n개인데 이걸 계산해라고 다 계산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다 묶을 수도 있잖아. A1을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니까 뭐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다 R을 곱한 이유는 뭐가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다 R 곱하면 내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R 곱하면 A1의 R의 제곱. 그러면 이 전 단계에다가 R 곱하면 AR의 N-1.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의 N제곱.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됐지? 내가 뭐 하려고 했어? 공통인 거를 다 없애려고. 그럼 더 해야 돼 빼야 돼?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바로 빼면 안 되고 1-R SN이라고 써주고 그럼 다 없어지고 A5만 남고 빼기 A1의 R의 N제곱만 남네. 끝. 1번 R이 1이 아니면 그러겠네. SN은 뭐가 될까? 1-R분의 A1 1-R의 N제곱. 또는 상황에 따라서 R-1 R을 더 위에서 잡으면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만약에 두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나눌 수 있어 없어? 왜? 이게 뭐가 돼버려? 0 돼버려. 그러면 원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SN은 처음으로 가야지. 처음으로 가야지. R이 1이면 A1 R이 1이면 A1 R이 1이면 A1 그래서 A1이 몇 개 있냐? N개가 있다. 미안. 그래서 답은 N A1 초항에다가 N번 곱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합인데 이렇게 쭉 가면 되겠지. 그건 어렵지 않을 거고 봅시다. 그래서 봐봐. 기본 A씨 문제 A씨 첫째 항이 3이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커. 1보다 크면 R-1이 좋겠지. 그래서 R-1 공비가 1이야. 그럼 1보다 크면 공비가 1보다 크면 R-1 써보자. R-1분의 A1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R 대신에 2 A1 초항 대신에 3 항수 15 N 대신에 15 이렇게 계산하면 산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고? 등비 수열의 합인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리에 초항 A1의 R, A1의 R의 제곱, 점점점, A1의 R의 N제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면 추가하면 되겠다. 한 장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럼 이어를 들어볼까? 이걸 모르면 안 되겠지. 자, 그 해볼까? 1번 한번 말을 해보자. S10을 구해라 그러면 딱 첫 장이 4고 공비가 3이래. 그러면 뭐라고 쓸까? 3 마이너스 1분의 4 3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이때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3의 10제곱 계산하는 거 아니? 얼마? 2 가로 열고 3의 10 마이너스 1. 그렇게 끝내. 간단하지? 다음 여기를 보시면 초항 A가 얼마야?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2 여기다 3분의 1이니까 얼마를 곱한 거냐?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얼마 곱하냐?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또 얼마 곱하냐? 2분의 1. 유추했지? 그러니까 A는 얼마? 3분의 1. R이 얼마? 2분의 1. 그러면 R이 2분의 1이니까 자 여러분들 R이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으니까 1-R이라고 하려면 그게 좋겠다 이 말이야. 1-R. 그 다음에 3분의 1 가로 열고 이번에 얼마? 1-2분의 1의 10제곱.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2의 10제곱을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놔도 되니? 네. 보면 얼마나?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2지? 예.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3분의 2 가로 열고 1-2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훈련은 여기서 하지 않을까? 둘 다 무슨 수열이라는 걸 예측했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예측했고 뭘 말하고? 합. 나중에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야? 그냥 이렇게 주면 누구나 구할 수 있어. 그냥 지문,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 등비 수열합은 실생활에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게 이제 조만간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네. 자, 보자. 자, 첫 장부터 제4항까지 합이 S4. S4가 얼마라고? 4. 그 말은 뭔 말이야? A1, A2, A3, A4까지 합인데 굳이 이걸 뭐 A, AR, AR이 적고 AR이 쓰지 말고 그냥 머릿속. 여기까지는 머릿속. 여기는 그래도 이 문장 읽고 첫 장부터 제4항까지 합은 4. 자, 첫 장부터 제8항까지 S8. 그러면 얼마? 104. 그럼 내 머리는 A1, A2, A8 이렇게 머리로는 될 것 같다. 그러면 AS의 10은 뭘 가냐? 12는 뭐가 돼? A1, A2, A의 12. 자, 이게 얼마를 구하냐? 이거를 구해라. 자, 우리가 뭘 줬냐면 두 가지다. 노가다 할 때는 아주 단순한 거. 자, 봐봐. 단순한 거면 이건 우리는 할 수 있잖아. 뭘로 쓸 수 있어? 초항 A1을 A로 넣고 공비를 R에 나누면 진짜 단순하게 뭐요? 1-R, R 뭐 해도 되고 얼마? A 1-R의 4제곱 이게 4래. 그 다음 이거는 1-R A 1-R의 8제곱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이게 104래. 근데 잘 보시면 1-R 보이고 A 이게 뭐가 보여요? 요 위에 걸 그대로 써놓고 보니까 1-R의 4제곱 있듯이 이건 뭐가 되냐? 1-R의 8제곱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1-4 합차공식에 4 1+4의 4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여기에서 4라고 했으니 1+4의 4제곱은 얼마? 4로 나눠야 되겠지. 104를 4로 나누면 얼마? 26. 이해된가? 네. 그러면 R의 4제곱은 얼마? 25니 R의 제곱은 뭐 5라게 되고 R은 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뭐 양수 뭐
뿔마 루트 중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R은 루트.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이 얼마예요? 이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11제곱이지. 네. 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들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살짝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공수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공수가 튼튼한 애들이 이거 가능하다니까. 결국은 이 R의 4제곱을 U자로 보면 이 분자가 봐봐. 1-R의 A에 가로 열고 1-R의 4제곱.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와 같아? R의 4제곱, 세제곱 합작공식이 떠오르지? 1 플러스 R의 몇 제곱? 4제곱, R의 8제곱. 떠올라 안 떠올라? 이게 떠오른 사람은 공통수학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튼튼한 사람. 그러면 이거는 구해졌어 안 구해졌어? 얼마로 구해졌어? 4. 그 다음 2를 구할 필요가 없었네. R의 4제곱 얼마? 25. R의 8제곱은 625.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4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노가다를 있는 그대로 이 노란색은 문제를 오늘 배운 등비수열의 합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아무 그냥 기본에 충실해 있다고 해.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자, 내가 이렇게 푸는 동안 이거 뭔가 규칙이 있는데요? 없을까? 없어? 규칙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나만의 규칙이 보였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없어? 요걸 내가 왜 이렇게 썼겠냐? 잘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A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요걸 딱 보면 A1부터 A4가 있잖아. 그럼 이걸 내가 라지 X 할게 그냥 대문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R의 4제곱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와 같아? X 플러스 R의 4제곱 X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또 내가 이거 써보니까 A1부터 A4라 A1부터 A4, A5부터 A8 4개 그러면 이건 몇 개? 4개, 4개를 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건 묶음이면 또 이것도 무슨 수열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등비수열 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R의 8제곱 X가 되겠네 이거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X, R의 4제곱 X, R의 8제곱 X가 되겠구나. 안 그래? 그러면 이 안에 넘어가는 과정이 한 문자 2007 그러면 라지 X는 알잖아. 그럼 여기서 R에서 라지 R의 값을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나왔나? 그럼 이걸 여기까지 가면 이 노란 걸 안 쓰고도 암산이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가능해 실제 암산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 보고 눈으로 보면서 이게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지금처럼 이 노란 걸로 가게 되면 암산이 안 돼. 연산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장점 뭐야? 기본에 충실한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근데 이 하얀 것 중에 규칙이 뭐고 여기서 감각이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끄집어내.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봐. 그럼 눈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다음 넘어가도 되겠지? 답은 얼마 나오지? 2064 이해되지? 2604인가? 2604. 그 다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자 봐봐 우리가 어떤 이 n이 뭘 갖고 있어 그만 우리 정답인데 아까 전에 등비수열이 됐든 무슨 수열이 됐든 SN은 뭐부터 뭐까지 합이라고 그랬지? A와 A2 AN까지 합이야 이걸 뭐라 한다고? SN 그러면 여기서 이 AN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여기서 감각이라는 거야 1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지? 그러면 1부터 A의 n-r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n-라냐? 그러면 요거는 알아. 뭐라고 알아? 1-3분의 2의 n제곱. 그럼 여기다는 n-려면 1-3분의 2의 n-1제곱. 그래 안 그래? 눈으로 보일 수 있지? 그럼 자 위에 있는 하얀색과 밑에 있는 노란색인데 여기 잠깐 앞에 a n-1이 있을 거니까 요거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빼면 되잖아. 그래서 AN은 뭐에서 뭐 뺀다? SN에서 단 N은 2 이상부터 해 S1은 반드시 A1을 따면 2 이상 그냥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아니다 첫째 항부터라고 했으니 나중에 A1과 S1 여기다 이어도 다 같아야 될 거야. 얼마나 사라져 안 사라져? 요 놈하고 요 놈 중에서 공통으로 요 놈이니까 3분의 밑에니까 2의 n-1에서 뭘 빼는 거지? 3분의 2의 n을 뺀 거지? 네. 됐냐? 네. 그럼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어? 묶어봐. n-1이 커? n이 더 커? n이 더 크지? n-1이 더 함수가 작지? 그럼 뭘로 묶어? n-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3분의 2의 n-1로 묶어라. 그럼 뭐 나와? 이거는 1 여기는 얼마? 3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더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AN 이해되냐? 그럼 최종 1에 3분의 빼니까 3분의 1이냐? 그리고 3분의 2의 n-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다. 이해되지? 여기서 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잉. 항이 n-1이 커 n이 더 커 n이 더 크니까 작은 놈으로 묶어잉. 모든 항은 작은 놈으로 묶는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3분의 2 값은 아무 의미 없어잉. 항의 개수 중에 n-1개 항과 n개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인 n-1개 항으로 묶어낸다. 단순하고 기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 새롭거나 하나도 못 알아듣거나 처음 본 건 아니지. 그대로 배운 대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한 것뿐이야. 다른 어떤 것을 섞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찾은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항상 한 번 더 고민하라. 다른 방법이 있나? 이걸 어떤 이런 성질을 또 어떤 놈이 있냐? 규칙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이야. 자, 원리학계. 원리학계는 시간 투자가 좀 있어야 되겠지. 자, 원리학계는 단계가 있으니 이 단계를 거쳐서 가도록 하자. 자, 너희들이라면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를 쓴다면 최소한 이 원리학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원리학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나와. 이 원리학계가 뭐냐면 간단해. 자유저축하고 자유적금하고 저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적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적금이라는 단어와 자유저축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통장에 돈을 얼마 정도 넣지 그리고 놔둬. 그 돈이 뭐 맹전이 됐든 맹10년이 됐든 그냥 내가 원할 때 돈을 여는 방법을 자유저축이야. 그럼 내가 돈을 한 번 넣어놓고 내가 10년 동안 아무를 안 걸어 그러면 10년 동안 통장에 있는 돈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돼 있을까?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 있겠지?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계산은 1년 단위야. 1년 단위. 알겠지? 근데 1년 단위인데 연산하기 편하게 1년 단위를 12달로 보나.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 12%야. 그럼 한 달에 몇 프로씩 올라가? 이자율이 12% 그러면 아 그거는 1년 단위야. 그럼 한 달에는 얼마야? 1%씩 증가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단위는 연 단위인데 문제에 따라서 월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월이 없이 그냥 1년 단위로 줄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월로 계산해야 되고 월로 바꾸면 되고 이해되지? 2.4% 24% 그러면 한 달에 얼마야? 2.4%겠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시중에 지금 이자율이 한 3%거든? 빌리는 데는 한 5% 1%고 저축하면 2.4%가 안 돼. 1년에. 근데 갚을 때는 한 5%야. 이자율이. 그걸로 은행을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내 돈은 한 2.4% 1년에 2.4% 증가하고 근데 내가 기업에 빌려줘. 그럼 기업은 그 돈을 빌릴 거 아니야? 그럼 기업에 갚을 돈은 이자율은 보통 5% 1%. 근데 이제 이 금융은 10%가 넘어가. 근데 TV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TV 나온 거. TV 나오면 그 돈 잘못 빌려가지고 살이 뭐라고 하지? 고리업자? 아까 제3금융 있잖아. 근데 거기는 어떤 문제냐? 이 새끼들이 그런 나라에서 정한 법을 정하지 않고 빌린 거에 대해서 퍼센트가 24%를 떼어버려. 이자율이.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1금융은 아무리 해도 3, 4%, 5% 있는데 막 20몇 %. 근데 그것도 더 가중해가지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생겨. 실제 24%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은행들이 돈을 갚는 걸 좋아하냐 안 갚는 걸 좋아하냐? 생각해봐. 은행들은 돈을 갚는 걸 좋아해 안 갚는 걸 좋아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갚으면 이자를 못 받는데 그래서 은행은 내가 빌리면 돈을 그 원금을 안 갚기를 원해. 그래서 계속 빌려주는 거야. 누가 좋아서 빌리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데 거리업체가 돈을 빌려놓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돈 빌려줘놓고 이 새끼들이 거리업체가 어떻게 참수타고 돈을 빌려주고 이해돼? 그러면 이자율은 붙을 거 아니야. 갖고 싶어도 그놈들이 도망가. 그래서 한 몇 개월에 나타나. 그럼 돈이 어떻게 돼 있어? 100만 원 빌렸는데 1,100만 원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데 빌리면 안 된다. 금융이 상금 그런 게 빌릴 때는 막 빌려줘. 갚으려고 딱 하는데 돈이 좋아가지고 갚았잖아. 그럼 한 달만 쓰겠다고 딱 빌렸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없어져. 그런 데가. 근데 안 갚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1년 동안 도망가냐. 그럼 1년 뒤에는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 아마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그래서 피해를 보는데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놈들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큰 이슈가 좀 나라에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모르고 쓰다가 당하면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정상적으로 빌려줬고 갚아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막 몇 개월에 나타나서 돈 갚으라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리냐. 네가 도망가서 내가 못 갚아도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TV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알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지. 그래서 자유저축하고 뭐가 이제 첫째 자유저축은 한 번 입금하고 그 금액을 그냥 나 고소하는데 적금은 달라. 약속이야. 약속. 매달 얼마씩 붙는다. 그러면 적금이라는 것은 내가 매달 일정하게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돈을 입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원리합계가 나오게 된다 말이야. 나중에 원리합계를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해만 하고 지금부터 자 먼저 여기서 여기 요 많이 나와. 요 복리와 단리가 나와. 첫 번째 무슨 방법? 돈을 입금했을 때 이 입금을 쳐주는 방법. 누구든 자 뭐가 있냐면 예금이라는 금액을 예금 A 이 은행의 이자율은 R% 퍼센트 제거하면 10% 그럼 0.1이겠지. 1% 그러면 얼마? 0.01
0.1% 그러면 0.001. 자, 예금과 이자를 쳐주는 은행이 있어. 단리하고 복리는 뭐냐? 써나. 이 단리하고 복리는 뭐가 다르냐? 단리는 전월 대비라고 써. 전월 대비. 복리는 원금 대비 이렇게 써놓자. 첫 번째.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점이 뭐냐? 예금. 원금이라고 합시다. 이걸 원금. 예금을 했어. 그때 그 예금이 얼마냐? 자, 원금 A 이자율 8%. 자, 복리 단리 바뀌어버렸네. 미쳤나? 미안. 바꿔 뭐. 단리가 전월 그러니까 원금 대비. 쏘리. 원금 대비. 혹시 제대로 쓴 사람 있어? 네. 전월 대비. 누가? 오. 어떻게 알고? 그냥 조금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응? 조금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나 말을 바꿔서 나머지 잘못 쓴 사람 있어? 그건 주한이도 들어봤냐? 오, 그러면 처음 들어간 사람 처음 들어봐. 뭐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많이 되잖아. 왜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 포지션을 정하고 있지? 그러면 경호야 다 들어봤다 했으니까 단위는 어떻게 계산하지? 단위법 다 들어봤다 했으니까 복리 들어봤다고 했는데 몰라? 그럼 아는 사람만 말해봐. 달리는 원금. 원금에서 일정한 퍼센트씩 나오는 거. 단위는 원금 대비. 자, 1개월 후에 입금을 해서 어떤 A를 했을 때 한 달 후, 그 다음에 2달 후, 그 다음에 n번째 달 후, 그 말을 말하겠지. 한 달 후, n번째 달 후, 한 달 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자, 월 단위는 A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AR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잖니? 그러면 A 그 다음에 이자율이 R%니까 R은 A의 R. 자, 그러면 원금 대비해서 이자를 붙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려면 A의 1 플러스 R이라는 건 알겠네? 그러면 2달 후에는 이게 통장에 지금 붙어있는 금액이잖아. 통장에 딱 붙어있으면 A의 1 플러스 R은 통장에 붙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 이자가 여기 써있네. 원금 대비니까 원금 대비에 이자만 해라. 요걸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원금 대비. 그러면 이해되면 A에다가 이 AR이 2개. 그러니까 1 플러스 2R. 그래서 n번째 달에는 점점점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의 1 플러스 NR이 되겠네. 네. 원금 대비.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입금하고 한 달 후에 이자가 10%예요. 0.1. 그러면 다음 달에는 A에 0.1이 붙어있는 금액이 더 있고 그 다음 달에는 그 금액에다 또 A에다가 0.1 붙어있는 금액만 더하고 그래서 n번째 달에는 NR. 그래서 1 플러스. 근데 복리는 뭐라고 돼 있어? 전월 대비. 전월 대비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똑같아. 한 달 후에는 A에다가 AR을 붙여. 그러니까 원금에서 이자율 붙인 금액 이자. 그러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은 똑같이 붙었잖아. 근데 문제는 전월 대비는 원금 이자가 일단 통장에 이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한 달 후에는 이 통장에 이놈 있는 거고 이놈에다가 그다음에 이 통장에 들어있는 이 돈에 대한 이자를 해주겠다 이 말이야. 8%. 그러니 원금에 대해서 1 플러스 R에다가 뭐가 되어버리냐? 2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여기 1 묶어내고 R 묶어내고 1 플러스 R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마지막 단위는 어떻게 되냐? A의 1 플러스 R의 몇 제곱이 될까? n제곱. 요거 통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바보자이? 여긴 1R, R이 2개. 그래서
n번째 단위는 이게 뭐냐?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적금을 붓는데 적금을 부었을 때 이 회사는 이 은행은 내 돈을 단위로 해주는 은행이 있고 이 은행이 내 돈을 적금을 붓는데 복리로 해주는 데가 있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누구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복리로 가겠지? 네. 누가 단위로 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단위가 사라지는 거지.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해.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써?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은행들이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는 거다. 그럼 은행들은 전부 다 무슨 계산을 한다? 복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든 복리. 근데 이 복리를 쓰기 싫어. 문장에서 복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복리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전월 대비라고 쓴다 그래. 전월. 이 복리란 말을 쓰기 싫으니까 뭐라 한다고? 전월 대비. 알겠지? 예. 그럼 이 전월 대비도 쓰기 싫어. 이 전월 대비도 쓰기 싫단 말이야. 다 알아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뭐요?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증가율, 증가, 전월 대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은 증가율, 증가율, 감소율 이런 말로 쓰긴 하거든. 근데 이제 잘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쓰면 좋은데 안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써야만이 두 개가 해결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쌀을 생산했어. 그리고 올해 지금 그러니까 예산할 때 내년을 예산해. 내년 증가. 내년 2% 증가할 거다. 그럴 때 우리는 내년 2% 증가라는 말은 뭘 기준으로? 올해 쌀 생산의 증가를 기준이지. 그래서 어떤 증가나 감소란 말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슈가 되는 출산율, 무슨 발병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비율 있잖아. 비율. 올해 대비. 그러면 말은 없어도 우리가 항상 비교가 그 전년 데이터를 갖고 그 예상을 하잖아. 그럼 이 문장 안에 벌써 모든 기준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년이겠지. 모든 데이터가 전년 대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이 없는데 복리란 말도 없고 전월 대비란 말도 없는데 문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중학교에 애들이 남학생이 3% 증가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해? 전년 대비를 말하고 있겠지. 10년 전, 20년 전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럴 때 그 문장 안에 벌써 전년 대비로 뭐가 들었으니 거창하게 말하면 복리를 따르고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년 3% 증가했을 때 5년 후에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럼 이건 뭘 따르고 있다는 얘기야? 복리를 따르고 있다는 말이야.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그럼 우리 학교는 10년 후에는 몇 명이 증가할 거냐? 그냥 복리를 따르고 있구나. 그럼 간단하게 복리에다 이러면 되겠지? 단순한 문제니. 그래서 실생활에서 일어난 현상을 다 조사하다 보면 거의 99% 정도는 복리를 따른다. 그럼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예측을 해볼까? 단위는 대체 어떤 상황에서 최소한 나올 수 있을까? 단위는 그래도 그러고 있잖아.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복리로 받으면 안 되잖아. 아니야?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럴 수도 있고. 나쁜 새끼네. 어떻게 친구한테 돈을 안 빌려줘? 자, 그 다음 빌려주지 말라고. 두 번째. 자, 끝났어. 그래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번은 그래서 이 지문이 됐고,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모든 은행은 뭘 하고 있다? 복리로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모든 지금부터 연산은 99% 100개 중에 99개는 다 복리야. 그럼 하나는 단위가 되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주겠지. 두 번째, 이제 이 복리를 이용해서 원리학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원리학계는 또 두 가지야. 아까 단위나 복리였죠. 원리학계는
기수불 하고 기말불 두 개로 나눈다. 기수불, 기말불. 들어봤지? 처음 들어본 사람 처음. 다 벌써? 아니 말해.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은행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데 얘 자유저축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저축하고 딱 기다리면 그건 그냥 복리로 하는 거니까 그냥 연산이니까 뭐 복리법이 돼버렸지. 이해되지? 그럼 원리학계가 되려면 매달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연금하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법이 있지? 무슨 뭐가 있지? 적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정하게 매달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한다. 자, 그럼 예금을 할 때 재밌는 게 뭐냐? 내가 첫 달에 돈을 입금을 A원을 할 거야. 첫 달에. 자, 그러면 입금을 해. 첫 달에 A를 입금해. 그러면 이 A를 입금하면 그 두 번째 달에도 입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입금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세 번째 달에도 입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입금하자. 입금하자고 해. 첫 번째 달에도 입금을 했어. 두 번째 달에도 입금하자.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달에도 입금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그렇게 입금하다 보면 n번째 달에도 입금해야 돼, 안 해야 돼? 입금을 했어. 이게 마지막 달에 입금한 거야. 입금을. 이게 적금 금액이야. 적금. 내가 매월 얼마씩 적금했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매달 그래서 n번째 달까지 또는 연 동안 적금을 했는데 이 적금을 하고 마지막 적금을 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적금 마지막 이 적금을 그냥 그 순간 끝내면 안 되잖아. 이 적금을 하고 이 적금하고 시간이 흘러. 그래서 한 달 후. 그러니까 초라가면 연초에 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말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 금액을 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불입금을 하고 그 금액이 한 달이 지나고 딱 그때 그럼 이 돈도 불어 있겠지. 이 돈도 늘어져 있어, 안 늘어져 있어? 늘어져 있겠지. 이 돈도 늘려 있겠지. 이 돈도 늘어나야 돼, 안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되겠지. 이 모든 금액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원리합계는 그 말이야. 내가 매달 얼마씩 여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우리가 불입금을 해가지고 적금이 끝났어. 끝났을 때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뭐요? 그냥 원리합계야. 근데 잘 보면 마지막에 불입금 마지막에 적금 넣어놓고 이 A가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겠지? 이자가 붙어야지. 초에서 한 달 후에 찾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 또는 마지막 불입금을 넣고 한 달 기다린다. 자, 그러면 이거 금액은 얼마 나와? A의 1 플러스 R이 돼, 안 돼? 모르면 안 되지? 이자. 그러면 두 번째 있던 건 얼마가 될까? A의 1 플러스 R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 놈은 얼마가 될까? 최종. 몇 번째 달이 지나서 n번째 달이니까 A의 1 플러스 R이 n제곱이 돼, 안 돼? 되겠냐? 이건 얼마야? 얼마 돼 있어? 이 돈은 얼마? 경원아 얼마 돼 있어? 이 두 번째 달에 이 돈은 얼마 들어져 있어? 이해가 돼, 안 되지? 안 돼? 내가 어렵게 설명했나? 자, 경원아 정신 차려. 봐. 이 A가 첫 번째 초. 왜냐? 마지막 불입금이 이자가 붙은 게 말에. 그래서 초에 입금하면 이 돈이 A의 1 플러스. 자, 이거 보면 안 돼. 경원이 이거 알아? 이자. 작게. 좀 차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달에는 얼마야?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세 번째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거 다 더하래. 그럼 자, 질문이 뭐냐? 다른 거 없어. 마지막 불입금을 냈는데 딱 넣고
이게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그럼 기수불이라고 해. 그냥 문장. 무슨 불? 기수불. 그러면 기말불이라는 게 있잖아. 기말불이 뭐냐? 간단해. 기수불과 기말불을 문장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상황으로 해석을 해. 상황으로. 자, 내가 반대로 돈을 빌렸어. 100억. 빌려줄 때도 없지만 100억 빌렸어. 그리고 매달 갚아. 얼마씩. 그래서 잘 봐봐. 매달 얼마씩 갚아. 빌리고 갚을 수 있지? 얼마씩 갚으래? 100억을. 그럼 마지막에 내가 갚아.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 매달 얼마씩 지금 나한테 적금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할게요. 그것도 그 나중에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내가 돈을 딱 갚았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럼 은행하고 나의 관계는 끝나 안 끝나? 기다릴 이유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 불입을 했는데 관계가 끝나버렸어. 그럼 마지막 이 금액에 이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자가 붙지 않네? 그럼 그 무슨 불? 기말불이 뭐냐? 그럼 내가 빌린 남들한테 빌린 돈을 갚을 때 갚는 과정은 기말불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기말불하고 기수불의 차이점이 뭐냐? 마지막 불입금이 이자가 붙으면 기수불, 이자가 붙지 않으면 기말불. 너희들이 문장에다가 내가 마지막 돈을 딱 입금을 했어. 근데 나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끝나. 그러면 기수불, 아니 기말불.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이거 봐봐.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원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째 초에 입금하고 그럼 뭔 말이야? 마지막 불입금도 이자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초에 입금하고 말에 적립금을 찾는데 그러니까 매달 초에 입금을 해?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초에 입금을 했겠지. 그리고 그때 찾은 게 아니라 그 놈을 묵혀서 말에 찾으래. 그럼 마지막 불입금은 어떻게 돼? 이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란다? 기수불이란다. 자, 그럼 기수불의 합을 구해보자. SN을 구해라. 구해. 처음 A 1 플러스 R. 말도 안 되지. 모르면 죽어야지. A 1 플러스 R의 제곱. 두 번째.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A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자, 초항이 얼마? 공비가 얼마? 1 플러스 R. 그래서 합은 오늘 배우듯이 등비 수열이니 1 플러스 R 빼기 1. 이해되지? 예. 공비 빼기 1. 초항 A 1 플러스 R.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 계산되냐 안 되냐? 몇 분의? R분의 A 1 플러스 R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가 됐어. 기말불 나오면 기말불로 할 테니까 천천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부분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거 기수불이구나. 기수불. 딱 보자마자 해석이 되길 원해.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보자. 어떻게 풀지? 자, R이 5%. R이 얼마? 0.0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그냥 10만을 쓰고 10년 동안 10년째 말에 적립금을 찾는데 초에 입금하고 말에 찾는데 무슨 법? 기수불. 그래서 SN은 이래서 R분의 A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R이 얼마? 0.05. 0.5니까 A는 그냥 써. 10만원. 10만원 A라니까 A는 나중에 계산해. A는 최 마지막 계산. 1.05. 그 다음에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5분의 105는 얼마? 21. 그래서 A 21
곱하기 1.05에 10제곱은 1.63. 1.63이니까 0.63. 계산하면 나오겠지? 예. 얼마 나오냐? 0.63에서 21 곱하면 얼마 나오지? 0.63 곱하기 21. 20일이 어디서? 105분의 5. 5분의 100. 자, 0.63 곱하기 21 얼마 나오냐? 10 얼마냐? 10 얼마? 13. 얼마지? 63 곱하기 21 얼마? 1400. 그러니까 21 곱하기 63이 1323 아니야? 그러니까 소점 내리니까 얼마? 13.23인가? 13.2야. 13.23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금액은 10만 원 되니까 132만 3천 원. 알겠냐? 계산해. 산수잖아. 지금 이거 못해가지고. 네. 지금 계산하고 있어? 대답을 왜 안 해? 대답을 왜 안 해? 했어 안 했어? 적고 있다고? 살려는 줄게. 자, 기말물은 다음에 넘겨보면 뒤에 나올 거야. 넘어가도 될까? 네. 이제 빨리빨리 가보자. 자, 뭐예요? 어떻게? 자, 천천히 또 읽어보자. A2는 이거 치우고. 자, 해석을 해봅시다. 오늘 등비 수열을 모르면 안 되지. 등비 수열을 지금 모른다고 말하면 진짜 안 돼. 등비 수열은 안다 친수한. 등비 수열을 지금 모르는 사람 없지? 자, 뭐예요? 바로 써. 공비가 양수. 그럼 공비니까 R이라 쓰고 초항이 A1, A. 그럼 A2는 얼마예요? A2는 AR, E. 그래 안 그래? 그럼 S6은 뭐예요? S6은 몰라? R분의 그러니까 R-1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 A 1-R이 몇 제곱? 5제곱. 아니 6제곱인가? 소리. 뭐라고? 바뀌었네. 이거 바꾸자. 바꿔내렸잖아. 9에 1-R에 A 1-R에 세제곱. AR은 2라는 걸 알고 이거 봐봐. 1-R니까 1-R이니까 1-R이니까 뭐야? 3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떠오르지? 그럼 1 플러스 뭐가 돼? R의 세제곱은 얼마? 약분 되니까 9지.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 그럼 1대1 0이지? 그러니까 R은 얼마야 그냥? 자, 이때 아까 전에 범위가 어떤 범위라고 했어요? 수열은 실수범위지? 하나의 실근과 두 개 보니까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R은 1이라고. 그럼 A는 얼마? 1. 그럼 뭐 이거 어려운 거 있어? 답은 2번. 유제 1번은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한번 도전해볼까? 갔다 와. 화장실 아니야? 갔다 와 얼른. 됐어요. 나왔냐? 자, 답은 얼마? 딩동댕 3번 나오지? 좋았어.
3번 나오자잉?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수식으로 좀 써줄 필요는 있었어. 있어요. 그래서 첫 줄이 어떻게 써? 수식을 어떻게 써야 돼? 일단 한번 써줘야 돼, 안 써야 돼? x의 9 쓰자. 네. x 플러스 1을 뭘로 나누는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몫이 얼마라고? fx. 나머지가 뭐요? 있어 없어? 나머지 나와 안 나와? 아, 없잖아. 네. 그럼 여기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뭐라고 써? r이라고 쓰자 말이야. r. 네. 알겠어? 예. 그럼 r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걸 안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다항식체 언제 나와? 이게 이렇게 쓰는 법을 언제 배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이걸 다 배웠어. 다항식체 나머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럼 r을 구해야 담궈야 돼. 네. 어떻게 구해? x에다 뭘 대입하면? 네. 모르는 사람이 말이 안 되지. 그럼 r이 얼마라고 결정이 돼? 1려면 10일 아니야? r을 딱 지우고 뭐라고 쓰면 돼? 다. 이렇게. 그 이걸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x-2니까 뭐 gx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r 뭐 2라고 쓸까? 뭐 r이면 r2. 이해돼? FX를 어? 뭐라고? FX를 아 그렇구나. 그러네. 잘못 썼네. fx를 x-2로 나눴으니까 gx 나 r2 이게 똑같지. 자 2번 뭐야 색깔이 똑같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지. 내가 요 잘못 fx 요걸 못 읽었어. 나는 이 전체를 요 놈인 줄 알고. 자 이렇게 읽었어. 1번 2번 1번 이 문장을 해석하거든. 2번도 이 문제를 봐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R2. 그러면 이 GX는 알아 몰라? GX 알아 몰라? 나 몰라. 누구도 알아? 근데 왜 구해? 그럼 이거 안 나오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 그러면 이 말은 R2는 뭐란 얘기? R2는 F2란 얘기 아니야? 예. 그럼 이 문제에서 1번에서 이 F2를 구하려고 이건 뭐 하면 돼? 여기다 뭐 하면 돼? 여기다가 X에다 뭘 넣으면 F2가 나와? 그래. 그게 어려워? x에다 2를 대입하면 자 2의 10제곱 2의 9제곱 2의 8제곱 2 더하기 1은 2 빼기 1 F2 더하기 11.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F2죠? 예. 그럼 요 F2니까 이항을 해야 되겠네? 예. 요것만 구하라는 얘기네. 이게 오늘 배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공비 2 빼기 항수가 몇 개요? 초항은 1이지? 예. 항수가 몇 개? 10개요? 11개요? 11개. 이럴 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건 1이니까 F2는 2에 11 마이너스 2 나가니까 12가 되겠네? 네. 답은 F2는 2에 11 마이너스 12. 자, 구하는 과정 이해됐냐? 그럼 이거를 보고 이 하얀색이 뭐예요? 수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지? 이걸 잘 안 하려고 해.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그대로. 그러면 이 훈련이 됐다면 밑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누구라면 이제 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합성은 뭐 합성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기호될 때 예.
마이너스 아니야? 맞지? 천수점 3으로 나눠지지? 네. 답은 얼마 나오냐? 1번. 684. 자, 684 나온 사람 손? 오케이. 좋아, 좋아. 안 나온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F0는 2라는 거 알았지? 그지? 예. 그럼 F0니까 F2를 넣으면 여기다 2 오면 봐봐. 잘 보시면, 마등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인데 내가 이걸 번수면 공비가 뿔마뿔마는 음수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이 음수 가능해? 야, 이 공비가 양수만 있는 게 그러니까 전체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초항은 얼마야? 이것이 의도적으로 빼기.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한 요거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2에 여기까지만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온 거니까 요걸 헷갈린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걸 틀리면 여기서 틀리는데 뭐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왜 헷갈리냐면 이게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1이었으면 좀 더 여기까지 끄집어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2라고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팍 빼불고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공비, 초항, 항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초항이 공비 마이너스 2분의 항수 10배 그리고 별도 알겠지? 이런 관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래. A1부터 A5를 구해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잡아봐. 이게 A1, A2, 아까 중에서 AN까지 합이라는 건 알았어. 부분아. 그러면 AN을 구해라. 그럼 뭘 했다고? AN은 S의 N에서 뭘 빼는 거 같다고? SM. 단, N은 2보다 커이? 근데 여기 앞에 문장에 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무슨 수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A5부터 이거는 그냥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의 SN이지 수열을 무슨 따른다 이런 말이 없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별 요 체크 요 부분. 그래서 그러면 A1은 어떻게 쓰라고? A1은 따로 S1. S1은 얼마야? 2에다가 여기다 1 빼기 1 플러스 5 알겠지? 그럼 2의 0제곱은 1이니까 6이냐? 그래서 A1은 6이야. 근데 여기서 구해진 여기다 이었을 때 과연 A1이 6이 되는지는 조사해봐야 돼. 자, 됐지? 자, 그러면 AN은 2의 n-1 플러스 5 마이너스 2의 n-2 플러스 5 자, 2의 n-1 마이너스 2의 n-1 항이 어떻게 더 적어? n-1이 적어? n-2가 적어? n-2 이거 뭘로 묶여나가? 2의 n-2로 묶인다. 그럼 이 하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쓰나만 하니까 결국 답은 얼마? 2의 n-2 그지?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봐. 나와 안 나와? 말이 안 되지? 다르지? 그래서 여기다 1 넣어가지고 나는 이걸 구한다면 여기다가 A1은 4분의 1이라고 쓴 사람 아니다 2분의 1이라고 쓴 사람은 투명히 내용은 안 되지? A1은 어디에다 해야 돼? 여기다 6 별표에 분명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 틀린 놈들이 나와니 그 다음에 2 이상부터는 요놈을 따른다 2부터는 얼마? 멀려라는 얘기 5 빼기 2는 3이니까 2의 세제곱 8이지? 그래서 8은 얼마? 답은 얼마? 14 알겠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해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A1은
8 이렇게 쓰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 나중에 그럼 언제 이런 거를 초항부터 쓰냐? 나중에 이를 연 놈하고 A1이 이놈하고 같다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면 이게 같다면 초항부터 수열을 따른다고 해. 초항부터 규칙을 따른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 시작. 그 다음에 A3은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A1 더하기 A3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A1은 어떻게 해버려? A3에 S2, S3에서 S2 빼면 되겠지? 굳이 또 여기 내가 아까 좀 A1을 구하려고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 차별하려고 한 거지. 이건 A1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A1 구하고 뭐 S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문제 분석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A1을 구했다 보니 이것도 A1 구한다고 해. 여기다 이렇게 쓰는 놈은 진짜 AN은 SN-SN-1 N은 1보다 이거는 A1은 SO를 따른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틀린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A3만 말하겠잖아. 그러니까 A3는 뭐야? S3에서 뭘 빼면 돼? S2. 그러면 3에 3 빼기 1에서 3에 2 빼기 1 빼면 되잖아. 답 얼마야? 18 아니야? 18. 이렇게 구하는 게 답이지. 여기 구하고 N 구하고 또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 이게 애워서 그래. 애워서 이해를 받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앞에서 이거 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풀려고 다 하고 있어. 그렇게 푼 놈 손 들어봐. 솔직히 욕 안 할게. 손 들어봐 빨리.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 내용 거라니까. 네가 이해를 받다고 생각을 합장을 했더니 고스란히 수업을 습득하면서 애워서 그냥 그렇게 하래. 그 틀렸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들어간. 그러니까 애운 건 맞지만 접목할 때는 그걸 바탕을 끄집어내야지. 만약에 여기서 A1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A1이. 그럼 당연히 SN과 A1을 구한다. 이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문제를 이해를 하고 분석을 안 하거나 아예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애우라고 했으니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그렇게 풀래. 이건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게 수동적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수동적. 내가 말했잖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뭔가 막 부지런하고 그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수동적인 애들이 진짜 많아. 근데 너희들은 공부도 잘하지만 능동적인 사고를 끄집어내야 돼.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끌고 가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 예제 4번은 안 해도 되겠지? 한번 도전. 이때는 어떠냐? 딱 보니까 A1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이거 뭐 5를 구해라 여기다 또 하는 것보다 그냥 SN 한번 해보겠다. 그건 괜찮아. 예제 4번 산수를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SN을 구해보고 거기다가 탭해도 되겠다. A1은 뭐가 되냐? 그러면 그 놈이 가냐 틀리냐? 1 더하기 2니까 3인데 좀 이따 AN 나오면 달라지지. AN을 구해봐라. 내가 구한 AN은 2n-1 플러스 2의 n-1 이렇게 나오니?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 1 냈을 때 1 0제곱 1 달라지지? 여기다 0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위에 거 빠르니까 답은 얼마? 25 나오냐? 아니지. 25에다 3 더하면 얼마냐? 28. 이거는 여기 3에다가 25에다 3 더하니까 여기다 5여명 9 5여명 16 25 산수 아니요? 25에다 3 더하니까 그치? 네. 바로 넘어가잖아. 이제 이건 넘어갈게 이제.
토탈 항은 12개 3이 초항 4가 뭐 12번째 항. 자, 등비 수열 이룬데 뭔지 모르지만 공비 R 그럼 여기는 얼마? 3 곱하기 R이 몇 제곱이야? 11제곱이 되겠지. 오, 그러면 3의 11제곱은 얼마야? 3분의 40. 공비 R이 예쁜 건 절단이네. 아, 내가 R을 구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은 아니에요. 역수들. 오, 역수들의 한 통분을 한다. 통분하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뭘 할까? 이 문제에서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등비수열이 합이지? 일단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SN은 맞는데 S12라고 하면 이거는 역수들이니까 등비수열. 그러면 결국은 통분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역수들이니까 결국 이것도 등비수열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뭘 예측하냐? 1번. 자, A, AR, AR의 제곱, AR의 N-. 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역수 A분의 1, A분의 1, R분 A, R의 제곱분의 1, A, R의 N-1분의 1. 그럼 이 역수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냐? 등비수열을 이루네. 자, 그럼 여기서 공비가 R이면 여기서 공비는 뭐가 될까? R분의 1. 초항은 A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뭔가 연산에서 어떤 뭐 규칙에서 값을 구하고 막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역수가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성질대로 접근해라. 공비가 뭘로 잡았어? 초항이 얼마로 잡았어? 3. 함수가 몇 개로 잡았어? 12개. 그럼 한번 해볼까요? 1-R분의 A 3 가볼고 1-R의 12제곱 됐냐? 아이고 이해되지?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요 값이 있고 하나 알고 있는 거는 40은 3 곱하기 R의 11제곱. 그러지 않아? 항이 12개니까. 자, 는 K 넣고 이게 초항이 얼마야? 3분의 1. 공비가 얼마? 1-R분의 1이지? 예. 가로 열고 1-R분의 1이 몇 제곱? 12개지? 12제곱. 이해된가? 그래서 정리를 하시오. 이 뜻인 것 같아. 그럼 정리가 되나? 자, 요거는 그냥 놓고 요거만 정리해 봅시다. 나오나? 자, 이거는 뭐가 되냐? 3, 1, R-1 이해되지? 그 다음에 R, K 여기까지 되냐? 그 다음에 R의 12제곱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R 11제곱분의 1. 그래서 3의 제곱 9 R의 11제곱은 K. 이해되지? 그래서 R의 11제곱은 얼마냐? 3분의 40. 그래서 3분의 40이니까 3 곱하기 그러면 답은 3 곱하기 40 120이네 답은. 그래서 120. K는 120이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연산을 적용해서 뭔가 이것 갖고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뭐 A1과 A2 이런 숫자가 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더라. 결국 그냥 요거 하나가 원수열이 등비수열이고 그 역수도 등비수열을 따른다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라. 그럼 충분히 접근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때? 이때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넘어가볼까? 남겨도 돼? 유제 5번.
몇 쪽 치워도 될까? 치워도 될 것 같은데. 나왔냐? 다음 사람 손? 싫은가? 자, 답이 자, 그만하고 자, 써봤어. A형부터 A5까지가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래서 그냥 애초에 A5부터 AR 쭉 쓴 다음에 내가 묶었어. 이런 문제는 시야가 넓어지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모든 거 A부터 AR의 4제곱까지 곱하면 A 5개, R 10개. 그래서 AR의 제곱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2 5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역술에 봐봐 A분의 이거를 등비수를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1-R분의 이런 거 안 좋아해? 좀 기초지만 아까 말대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넓게 보면 이거 보여 안 보여? 통분 대체 R의 4제곱 네. 그럼 R의 4제곱 그러면 내가 여기 보면 A 있잖아 그럼 내가 A 만들어? 그럼 분자는 얼마야? 31 분모는 A제곱 R제곱이니까 여기 있잖아 AR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4분의 2분의 3 연분수니까 8분의 31 간단하지? 예. 그래서
그래서 8분의 31이 쉽게 보이면 좋겠다. 다음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이제 딱 하면 주면 딱 되지. 이제 한번 해보자 같이. 자. 치워도 될까? 자, 첫 번째 월 이율 0.%로 따면 0.004야. 이자율이 1%가 0.01이니까 0.4%. 1개월마다 복리 매월 초에 10만 원씩 24개월. 그러니까 매월 초에 10만 원 입금해. 그러니까 1월 초 10만 원 입금하면 10에 1 플러스 0.004에 1제곱. 그래서 결국은 매월 24개월 동안 은행에 적고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월달 초에 또 뭘 하냐? A 10만 원을 또 낸단 말이야. 10만 원. 이 10만 원을 A라 하자. 그래 되겠지? 숫자로 쓰지 말고 A 나중에 그리고 단위를 10만. 그러면 마지막에 딱 봐봐 이제. 말의 원리학기 2월 말이 몇 개월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면 2014년 8월, 2012년 9월 여기까지 이제 몇 개월이야? 이 12개월이니까 24개월인가? 24개월이지. 아 그잖아. 9에 해서 8이니까. 그럼 24개월이니까 마지막 A를 불임하면 A에 1 플러스 0.004가 붙으면 이건 얼마야? A에 1 플러스 0.004에 24. 이 합계를 말하고 있다가 이게 원리 합계야. 그러면 S의 N은 자 1 플러스 R이 얼마? R이 얼마? 0.004 A 1.00 뭐가 돼? 4 가로열고 1.004에 24 마이너스 됐네? 그래? 연산하면 4분의 1004제 그래 안 그래? 4분의 1004는 얼마냐? 4분의 1004는 4분의 1004 251이냐? 그래서 251 곱하기 A를 뒤로 뺄게. A 251 그 다음 1.04 여기는 1.004에 24는 1.1이고 1.1이니까 얼마 같아? 0.1. 그럼 0.1이니까 A 곱하기 0.251 이해되냐? 50 아니 0.25이라 미쳤나봐. 25.1이네. 미안하다. 그럼 25.1이니까 값은 얼마? 10만 원이다. 250만 원이지. 250 천만 원. 야 251만 원인가? 답은 251만 원이야. 간단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하나하나 찾을 수 있다. 이것들의 합을 원리합계다. 그럼 무슨 글이요? 마지막 불입금하고 말의 원리합계. 말의 원리합계니까 무슨 글? 기수글. 기수글이 중요한 건 아니야. 마지막 금액에 이익을 그러니까 마지막 불입금에 이자를 붙였냐 안 붙였냐? 붙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마지막 이자를 붙였냐 안 붙였냐? 그럼 유제 구해봐. 자 답한 사람이 이제 좀 빨리 뭐 2시간 정도 풀러 달렸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줘야지. 푸는 사람 순서도 화장실.
100번까지 했어. 어? 야 원정표는 20번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로디오 아 솔직히 미안한데 27번까지 외우긴 했는데 그게 미술하는 지르코니 나요 물론 테크니컬 로디오 이렇게까지 팔라요 외워. 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나 이거 옛날에 외웠는데 이걸 외웠는데 나 다시 외워야겠다. 원석 기호 좀 외워야 돼.